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뭐 내일이나 사퇴를 하게 되면 뭐 국민의힘은 이제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대위로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정체성부터 한번 좀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그 아까 현정님이 그 정광훈 목사 그 집회 그 호에 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거를 이제 어제 친윤 의원들이 다 공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민심은 이거다. 네. 그 윤 대통령도 총선 직전에 그랬거든요. 보수신문 보지 마라. 네. 이른바 조중동 보지 마라. 진짜 민심이 따로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딱 지금 그거예요. 여론조사 믿지 마라. 왜? 여론조사 보면요. 탄핵 찬성이 75% 뭐 반대가 뭐 2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여론조사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가짜고 뭐 이게 저 부정선거 뭐 이것 때문에 선거 결과도 진짜 배기 결과가 아니라 가짜 결과다. 자꾸만 이렇게 뭔가 그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거를 친윤 의원들이 공유할 정도였으면 정광훈 목사랑 합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으로 그냥 가세요, 그냥. 아니면 합당을 하든지. 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문제.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그 주자 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보수의 중심이 우리가 막 계엄령하고 군인들 와서 몽둥이 때리고 막 저렇게 하고 이거를 지금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극우 맹동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비상계엄을 하라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렇죠. 예. 저기서부터 해갖고 윤 대통령이 저 자통당 계열의 뭐 스피커들, 유튜버들 영향을 상당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요. 사실은요. 후보 시절에는 공정과 상식, 뭐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뭐 굉장히 좀 그 건전한 그 보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네. 꼭 보수라기보다는 또 자기는 뭐 중도 보수 뭐 이런 스탠스였는데 이 대통령 되고 나셔서 점점 우경화가 되다가 나중에 저런 극우 맹동주의의 충동에 빠져버린 거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젊은이들한테라도 아빠가 보수주의자야라고 하면 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간첩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건 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권한을,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수사권 다 빼앗아가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빼앗아 오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답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서 의석수를 늘려서 그렇죠. 어쩌간 다수 의석을 만들어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게, 그게 합리적인 합리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의 목적은요, 일단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게 실적을 만들려면 일단 다수파가 돼야 되잖아요. 네. 다수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민심을 어떻게 잘 파악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다수파를 만들 것인가? 근데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못해도 최저 140석은 한다라고 하는 또 이상한 그 계산에 빠져갖고 말이죠. 네. 그렇게 그냥 그 뭐 의대정원 2,000명 뭐 이종섭 출국 저 이런 거 한 거 아닌가? 황상무 명품백 사과 안 하고 거부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좀 논쟁을 벌인 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108석을 한 거는 그나마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108석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뭔 소리냐, 지금 대통령이 26번 그 민생 토론회 한 거 그것 때문에 된 거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발 좀 제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어요. 안 돌아다 보냐고, 지금 국민들 여론도 안 듣냐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26번이나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탁 한 게 그것 때문에 한 거지. 근데 거기에 지금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안이 결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지표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 엄경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뭐 샤이 보수가 있다고 맨날 150석 한다고 그거 계속 틀어놔놓고 그냥 듣고 봐라 우리가 150석 하는데 하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 데이터나 뭔가 이거에 대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주장하는 거 또 뭐 어느 뭐 스님이 이야기하더라는 거 뭐 어느 점 잘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 그것만 믿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요, 정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이념적 지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극우 모험주의 또는 극우 맹동주의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가 여부가 이제 국민의힘에 문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꾸만 저 정광석이라고 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거기 덕 좀 몰라 그러고 아니 솔직히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정광훈 집회하고 덕 좀 몰라 그러다가 뭐 그 저 스캔들 일어나고 한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자통당으로 가세요. 예. 자유통일당 지난 총선에 몇 프로 얻었습니까? 예? 3%도 못 얻어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한 명도 못 당선시켰잖아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예? 3%도 안 되는 정당의 주장을 따라가다가 국민 절대 다수의 이 표를 다 그냥 날려버리겠다고요? 그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3%도 못 얻는 정당의 그 이념과 사상을 갖다가 행동들을 따라가고 그걸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이 국민의힘에서 주류를 형성하냐고요. 예? 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광화문 나오시는 거 물론 뭐 나오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 존경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국민에서 얼마겠습니까? 몇 프로겠습니까? 그게 지난 총선 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쪽 사상만 따라가려고 하면 국민들은 그래도 이 정말 이 좌파의 포퓰리즘 이런 거 맞고 좀 제대로 된 한미동맹 강화하고 그리고 좀 제대로 된 경제 기업들 좀 잘 육성시키고 이러한 보수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늘려야겠죠. 근데 점점점 이렇게 좁혀 나가면 나중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TK, PK 있는 분들은 제가 자신하는데 만약 그대로 가면요. TK, PK 지역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다음 총선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기 그렇게 자신들의 볼모 잡힌 데가 아니에요. 자꾸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점점 줄이려고 노력하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85%라는 이 숫자와 국민 대다수가 지금 80%가 동의하고 있는 것과 서로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를 우리가 지향점을 두고서 설득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8년 만에 또 그 제2의 비극이 엄청난 이 충격파로 다가온 건데 이 와중에 당권 뺏으려고 네. 예, 명분과 논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사고 친 건 윤 대통령인데 그걸 수습하고 뭐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쫓아낸다고 예, 그런 활극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친윤들이다. 저 홍준표 시장 저분은 저는 이제 뭐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논리가 있어야지 논평하죠. 그냥 뭐 막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논리적인 정합성도 없고 그때 감정에 따라서 좀 정서불안인 것 같아요. 네. 참 항상 이 탄핵 이후에는 홍준표 시장이 뭐 출마한다 뭐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뻔히 결과가 보이잖아요. 뻔히 결과 보이는 걸 왜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분위기 전환을 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거기를 또다시 끌고 간다고요? 그럼 끌고 가서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그 탄핵 안 된다라고 맨날 그걸로 또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겁니다. 그분들. 네.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떡할 건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기각됩니다. 절대 탄핵 안 됩니다. 그냥 그거 그냥 그렇게 하다가 팔 때 빵이 됐잖아요.
근데요, 이제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자통당 얘기를 왜 자꾸만 하냐면은 자통당 그 자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의미 있는 세력은 아니죠. 네. 근데 자통당으로부터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친윤 정치인들도 그렇고 상당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분들 집회하는데 가보세요. 나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 아니 요즘 너 뭐죠? 예. 뭐 차명진인가요? 차명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렸던데 자기는 탄핵된 것보다 한동훈 쫓아낸 게 더 깊어서 아주 채증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자통당식의 사고가 뭐냐면은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미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한동훈 쫓아내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서 그 아픔, 그 충격 그거보다도 한동훈 쫓아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네. 지금 차명진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그래서 뭐 김문수 뭐 장관을 뭐 띄우겠다 그러는데 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문수 장관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국민들이 그 동의해 주겠습니까? 아니 그걸 주겠냐고요. 김문수 장관은 이제 자통당 후보로 나가면 되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걸까 자꾸 그 몇 개에서 그냥 한다고 거기에 선동돼서 하는데 여러분들 선거 많이 치러 보셨잖아요. 그죠? 선거 많이 보시고 상황 국민들 주변에 많이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편향으로 몰고 가고 자꾸 그렇게 그분들한테만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왜 저런 극단적인 어떤 이 행동을 했겠습니까?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보고 그것만 보고 딴 건 안 보고 신문은 안 보고 매일 유튜브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하고서 하니까 결국은 야 기상계엄에서 내가 쓸어버리면 이걸 뭔가 다시 할 수 있겠다?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남태령에 거기 지금 저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하고 정치인들 14명 가다 두면 국민들이 아이고 잘했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전부 다 몰려가서 그냥 폭동 일어나죠? 아니 그걸 된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그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게 한 게 바로 그들이란 말입니다. 예? 쓸어버리겠다고요? 어떻게 쓸어버립니까? 사람을 어떻게 쓸어버려요? 아유. 재판도 안 하고 사람을 어떻게 쓸어버리냐고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이 예? 그렇게 지금 쓸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전부 다 그냥 잡아가서 그냥 군인들을 잡아가서 하겠다는 발상을 한 게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요, 이 이제 실체적 진실이 벌써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지만 더 드러날 겁니다. 다 드러나고 나면요, 상당한 또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그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뭐 결국은 조금의 어떤 정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의 지금 폰을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참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꽤 많이 아마 관련되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국민의힘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다른 어떤 걸로 공세를 어떤 공격을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방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뭐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하지만 될 턱이 없습니다. 될 턱이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당장은 여러분들과 뭐 저희들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의 시간이 좀 지나가고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 또 상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오지 마라 그래도 그냥 한동훈 대표를 다시 불러내는 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마 뭐 앞으로 향후 6개월이요, 정세가 진짜 급변하고 요동치고 몇 번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는요, 정말 이런 비정상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가져나가면 젊은 세대들이 이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떨쳐 일었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이 시위를 보면서요.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시위 현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그들은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들은 뭐냐면 나 이거 비상계엄 책에서만 봤는데 이거 안 돼. 국회에 어떻게 군인들이 들어가. 딱 그거거든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지자로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끊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줄 때만이 맞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건강한 보수주의는 극단주의하고는 반드시 이번에 선을 긋고 결별해야 됩니다. 저희 당 내부에 그런 요소가 너무너무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 들어와도 커졌어요. 네. 그게 나은 비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조그만 시위를 따라가서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국민의힘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은요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류가 지금 진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헛헛하고 또 잠도 못 이루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